안녕하세요. 파락강통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한 주간 제 관심 종목 내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승 종목을 선정을 해서 어떤 패턴으로 상승을 했는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급등주나 뭐 이렇게 테마주 이런 종목을 제외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코스닥의 AP 시스템입니다. 이 AP 시스템도 이제는 기관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에 의해서 여기서 이렇게 검색식에 의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기관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이렇게 이틀간에 5% 그리고 그 다음 5.88%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만들었는데요. 이 종목의 기관이 매수했다고 해서 이 부위에서 바로 매수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이렇게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중 21선, 이 검은색 라인이 21선인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21선 라인에서 눌림목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이 눌림목을 주는 이 조정 기간 동안 이렇게 매수했던 이 종목을 크게 상승시켰던 기관들의 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기관들이 이렇게 큰 폭의 이틀 동안에 10%가 넘는 상승을 만들었지만은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그럴 때는 재차 기관들이 이 종목을 2차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더욱 좋게 21선 부근에서 이렇게 정확히 눌림목을 준다는 것. 이 부위에서 우리는 다음날 이 종목을 매매를 할 계획을 세우고 2차 상승이 일어나는 11월 12일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이 부위에서 9.52%라는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위에서 우리는 매수 시점으로 충분히 매매를 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역시나 기관이 1차 상승시키고 2차 상승시킬 때 매도량이 안 나왔다는 것은 이 종목을 2차 상승을 이렇게 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조정하는 동안 거래량 또한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 이렇게 정석적인 수급과 21선 눌림목 그리고 거래량을 봤을 때 우리는 충분히 이 종목을 매수 시점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ICD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또한 우리가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해서 관리를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관이 매수해서 계속 관리를 하는 종목이었고 이렇게 이익 실현하는 일부 물량도 나왔지만은 재차 이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12.46%라는 장대 양봉을 만들고 결국 이 정고점 부위에서 이 종목이 우리가 말하는 이 고가놀이 패턴, 이렇게 고가놀이란 패턴을 쓰던 아니면은 5일선 매매 방법에 의해서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이던 이렇게 전 고점에서 이 전고점의 물량을 소화시키는 이런 기간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우리는 이 종목 당연히 기관이 이렇게 다시 장대 양봉을 만들 때 그 주체가 기관이었으므로 이 종목은 당연히 관심 종목을 편입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차 상승하는 2차 상승하는 이 부위에서 어제였죠. 목요일 8%라는 상승을 나타내는 이 부위에서 우리는 이 종목을 매수 시점으로 삼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11%라는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는데요. 기관에 매수하는 코스닥에서 이렇게 기관이 타깃으로 삼아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종목들은 일반 개별 급등주 못지않게 큰 폭의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틀 만에 거의 20%라는 상승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관이라는 우량한 수급 주체가 매수하는 이런 종목들은 항상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을 오늘 봐서 결과론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렇게 며칠 뒤 차트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쉽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12%라는 큰 폭의 상승, 그리고 그 고가놀이를 하는 이 부위에서 이 종목을 쉽게 매수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때는 자기가 매매하는 자금에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라는 자금으로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5천만 원을 다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셔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21선처럼 아까처럼 그렇게 안정적인 눌림목 부위에서는 자금을 일정 부분 크게 해서 매매를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고가놀이하는 패턴, 5일선을 타고 가는 패턴,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돌파 매매 패턴은 급등주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내 자금의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5천만 원이면은 1천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일부 자금만 들어가서 매수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5천만 원을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틀 만에 20% 상승이 상승이 나오면은 1천만 원이랑 큰 폭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항상 큰 폭의 수익보다는 안전한 매매에 초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의 수급, 이런 패턴 모양, 이미 제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던 패턴 모양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2차 상승이 일어나는 어제 목요일 부근에 들어갈 때 급등주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내 자금의 일부만 들어가고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절가를 퍼센트로 손절가를 잡는다 치면은 2%든 3%든 미리 정하고 그것을 깨고 나왔을 때 우리는 바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놀이 패턴에서 2차 상승이 나오는 종목,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 그리고 5일선을 타고 가는 급등주 종목,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항상 내 자금의 일부만 들어가서 심리적으로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손절가도 바로 들어가면서 정해놓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부 자금만 들어갔을 때 오늘처럼 11%가 올라도 이 종목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금 전체가 들어갔을 때는 지금 이렇게 큰 폭의 상승했을 때 중간에 매도하고 수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급등주 매매를 할 때에는 내 자금의 일부분만 들어가서 충분히 마음 편한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KH바텍입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좋은 상황일지 몰라도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기관에 1차적인 수급이 들어와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만들고 있습니다. 역시 기관은 자신들이 타겟으로 삼은 종목 그냥 급등시키는 이런 모습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종목 또한 이렇게 정고점을 기간 조정을 통해서 기관이 상승을 시켜놓고 이렇게 기간 조정을 통해서 2차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이 부위에서도 제가 일전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부위에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함과 동시에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상승 후 이렇게 기간 조정이 또 나오고, 그리고 21선 부분, 이 검은색 라인입니다. 21선 부근에서 재차 이번 주에 화요일 날 18%, 고가는 26%였죠. 종가는 18%.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것은 기관이 상승을 이끌었던 이 기관들이 이렇게 고가놀이라는 표현을 쓰던 또는 기간 조정을 쓰던 그 부위에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역시 조정하는 동안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가 이루어졌고요. 이런 종목은 당연히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키고, 그리고 21선 안정적으로 21선 부근에서 2차 상승하는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가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1차 상승을 일으켰던 기관의 이 매수 수량들이 기간 조정을 거치는 동안 매도 물량으로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기관은 이 종목을 재차 상승을 시키겠다는,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는 항상 예상을 하고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이렇게 KH 바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YN텍입니다. 이 YN텍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이었습니다. 당연히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 놓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종목을 매수할 때에는 최소한 이 검은색 라인 21선이 우하향을 그리는 이 지점을 피하고, 그리고 다시 재차 우상향하는 이런 부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매수하는 이 매수 수량에 의해서 종목을 검색할 시 이 종목은 당연히 관심 종목에 편입됐고, 그리고 이 YN텍이라는 종목의 특이한 점은 이렇게 지금 전고점을 다 돌파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이 이 전고점을 다 벗겨내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만 봤을 때는 지금 5일선하고 한 4% 정도 갭으로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 물량들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정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월봉을 봤을 때 이 YN텍이라는 종목은 최초 상장을 하고 지금 최고가 부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고점을 다 벗겨내고 지금 최고가 부위입니다. 이것이 재차 상승할 때는 어떤 매물대도 없기 때문에 신고가 매매 방법에 의해서 이 종목도 다시 지수가 받쳐주고, 이렇게 이 종목을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들의 매수 수량이 외국인과 함께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이 종목 신고가를 쓰면서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번 주 내내 이렇게 21선 눌림목 부위에서 우리가 재차 상승하는, 또 화요일이었죠. 12월 12일 화요일 부근에 매수를 우리도 충분히 해줄 수 있었다는 점, 그렇게 해서 이 YN텍이라는 종목을 네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입니다. 이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도 이렇게 노란색 선 361선이죠. 월봉의 21선이라고 그랬죠. 이 월봉을 보면은 이 검은색 라인, 이렇게 월봉의 21선, 이 부위를 지지를 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이 종목 또한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종목이었습니다. 저 또한 이 종목을 오랜 기간 관심 종목에 편입시켜 놓고 언제 매수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기관 퐁당 매매,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기관이 매수했지만은 주가가 퐁당했죠. 역시 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언젠가는 기관이 재차 매수해서 상승을 시킬 것입니다. 더욱이 디바이스 ENG는 이 최근의 뉴스를 보면은 3, 4분기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상승하는 이 부위, 어제 7.8%, 오늘 7%, 15% 정도 이틀 만에 상승을 했는데요. 실적이 좋아졌다는 그런 뉴스와 함께 이 기관들이 재차 이 종목을 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놓고 이 종목도 어제와 같은 경우 21선 돌파, 월봉 21선 돌파, 이런 지점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종목은 디바이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매수 종목이 아니라 매수를 할 때 상당히 주의해야 될 그런 종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이 종목 또한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큰 폭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종목을 주의해야 될 것은 이 21선 기준으로 잡았을 때 21선 우하향인 아래 지점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종목을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21선과 이런 단기 이평선, 5일선, 11선, 21선, 최소한 21선이 횡보를 하거나 이렇게 정배열일 때 이런 눌림목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지, 21선 아래, 이렇게 오랜 기간 21선 아래에 있으면은
21선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하향 하락 추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이렇게 기관이 매수를 하더라도 이런 종목은 매수 관점에서 제외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종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1선이라는 이 저항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 이평선을 뚫고 다시 재차 하락해서 지지하는, 그렇게 됐을 때 이 시간이라는 흘러서 21선을 최소 횡보로 만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기관 수급이 아직 살아있다면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이 파트롤이라는 종목도 동일합니다. 기관이 이렇게 꾸준히 매수를 하지만은 21선이 이렇게 우하향이고 주가가 21선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21선이, 이 중요한 이평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오 테크닉스 말씀드렸듯이 상승을 21선을 뚫고 상승하고 재차 하락했을 때, 21선을 지지했을 때, 그럴 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와 파트로는 주의할 종목, 21선이 아래에 주가가 위치해 있다면은 우리는 기간을 좀 더 두고 그래서 천천히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코스피 종목의 대한항공입니다. 이 대한항공도 최근에 기관이 저점에서 이제는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적으로 이 21선 부근, 이 검은색 라인이죠. 21선 부근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반전을 시켜서 1차 눌림목, 2차 눌림목, 이렇게 3차 눌림목까지 이렇게 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나 나올 만한 이렇게 정석적인 모습이었고,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힘싸움하는 종목은 일단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최근에 주가지수 상승과 함께 이제 외국인도 같이 동반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우리가 충분히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관심 종목 편입, 그리고 21선 눌림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종목도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대위아라는 종목입니다. 현대위아라는 종목도 이렇게 간단히 라인, 위 라인과 아래 라인을 그려봤을 때 우리 선생님들 한눈에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박스권 매매가 딱 정해지죠. 아래 지지 라인, 그리고 위에 저항 라인,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해서 이 종목을 박스권 매매로 우리가 매매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종목 또한 이렇게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 박스권 매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종목이 박스권과 관련돼 있다면은 이 세 번째 고점을 찍고 당연히 박스권 하단 부위인 이 부위까지 내려와야지 우리가 다시 박스권 매매가 이제는 조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렇게 이 종목이 박스권까지 하단 지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 중간 부위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이 종목이 앞으로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패턴이 깨졌을 때는 그 패턴이 우하향이든 우상향이든 어떤 반전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호는 상승 8%라는 상승이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로 인해서 이렇게 큰 폭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종목이 앞으로 박스권을 뚫고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 수급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관심 종목에 등록을 시켜놨다면은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이렇게 뚫기 위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죠. 이렇게 기간 조정 통해서 박스권 상당 부분에서 하락하지 않고 에너지를 모으다가 이렇게 재차 상승하는, 이번 주 12일이었죠. 화요일 날 6%라는 큰 폭의 상승을 일으켰을 때 우리는 충분히 박스권 돌파 매매로 이 종목을 매매를 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유아라는 종목도 이렇게 라인, 지지선 라인, 저항선 라인, 박스권 매매를 통했지만은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
이 박스권을 돌파시키는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수급, 안정적인 우량적인 수급과 이런 차트 라인, 그리고 이런 돌파했을 때 이런 거래량,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을 충분히 매매를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한 주 동안에 제 관심 종목 내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익권을 주는 종목에 대해서 함께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계속 눈에 익히고 우리가 매매를 하려고 노력할 때 이렇게 차트만 봤을 때도 한 번에 이런 수급과 차트 모양이 눈에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